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상하이 여행 답구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다녀온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고 저랑 엄마 그리고 오빠네 가족 3명 이렇게 5이서 다녔습니다. 요거는 우캉맨션에서 사온 트래블러스 사이즈의 노트인데 우캉맨션에 스탬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이가 없길래 충동적으로 이 노트를 구매해서 스탬프를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찍느라고 이렇게 찍어왔어요. 이게 진짜 예쁘죠? 이 스탬프 안에 상하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어떻게든 활용해주고 싶어서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여행 답구를 해주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는 스크랩할 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은 많이 안 해줄 것 같고 이렇게 여행 사진들을 뽑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 여행에 어울릴 것 같은 스티커들도 좀 골라와봤고 최근에 쉽게새서 구매한 스티커도 되게 많고 이런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키스컵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온 건데 상하이 여행 답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답구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가 도장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표로 이렇게 그냥 가려버릴까 합니다. 여기 또 너무 꼼꼼하게 붙이면 안 되고 대충 묻혀야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만 풀칠해서 이렇게 대충 붙여줬고 이 라벨도 붙여볼게요. 너무 너덜거리나? 이런 게 맛이겠죠? 오른쪽은 요거 상하이에 간 거니까 왠지 빨간색이 들어간 스티커를 써주고 싶었어요. 스크랩 느낌으로 꾸미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과감하게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알파벳 스티커로 상하이라고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이런 폭죽도 화려하게 붙여볼게요. 불꽃 붙이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붙여볼까요? 완전 중국 같은 거. 팬더. 이런 거는 일본어긴 한데 그래도 붙여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비행기 탔던 일기만 쓸 거라서 간단하게 꾸며줬습니다. 이제 일기를 써주고 올게요. 이렇게 짧게 일기 써줬고요. 좀 허전한데 더 꾸며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거랑 좀 다르게 꾸며줬어요. 모조지도 하나도 안 쓰고
깔끔하게 스티커랑 명함 한 장 붙여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카페 갔던 거를 기록을 해줄 건데 사진을 좀 뽑아왔거든요.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 스티커가 그 카페의 분위기를 조금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얘도 써볼까요? 이것도 같이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모조지 이 창문 부분을 파가지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파볼까 합니다. 이렇게 뒷배경이 보이게 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래블러스 노트가 진짜 고민 없이 막 붙이게 되는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다 붙일까요? 아니면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여야지. 얘도 추가로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카페가 프라다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영화 감독이었나?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 스티커처럼 뭔가 몽환적이고 중국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스티커 진짜 예쁘다. 요거 자리가 없으니까 요 커피잔이라도 오려서 붙여볼게요. 이번 여행 스크랩할 게 진짜 없어가지고 이런 사진이라도 최대한 많이 붙여줘야 됩니다. 나머지 스티커들도 배치해줄게요. 스티커 한 판 다 붙여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 금붕어 스티커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티는 안 나지만 작은 디테일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위아래로 덩쿨마테를 붙여줬습니다. 좀 더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이죠? 이거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 키스컷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곳곳에 붙여줄게요.
이런 쬐끄만한 반짝이로 물속 기포 같은 느낌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카페 이름을 써왔습니다. 사실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써왔다기보다는 따라 그려왔습니다. 이제 일기를 빈칸에다가 써주고 올게요. 일기 써왔습니다. 타오바오 아이템들이 진짜 유용하네요. 이 정도면 다 꾸민 것 같아요. 이 카페 분위기가 정말 이국적이고 예뻤거든요.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잘 담아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첫날에 갔던 곳의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여기가 와이탄이라는 곳인데 이런 유럽 건축물 느낌도 있고 반대편에는 완전 화려한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진짜 이국적인 곳이었거든요. 이 사진들을 다 붙여보려고 합니다. 스티커는 유리님 스티커. 이게 좀 발랄해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실사 모조지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2장 골라와 봤어요. 이 노트가 크다 보니까 여백이 많이 있어도 이것대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날 샀던 운동화 영수증인데 얘도 기념으로 여기다가 배경처럼 붙여보려고요. 얘를 빼야겠죠? 제가 이 스테이플러를 빼려다가 영수증을 찢어 먹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너덜너덜한 것도 스크랩의 매력이니까 잘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처럼 붙여볼게요. 붙였습니다. 이제 이 배경 모조지를 붙여줄게요. 요거는 선물 받은 거라서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쁜데. 이제 사진을 붙여줄게요. 이 사진들은 다 샤오미 포토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왼쪽은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모조지 먼저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이 별 모양은 처음 써보거든요. 별을 여기다가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요. 이것도 붙여봐야겠다.
글씨 쓸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말풍선들을 붙여줬어요. 이제 약간 중국의 느낌을 첨가하기 위해서 타오바오 키스컷들을 가져왔습니다. 팬더, 이제 이 견출지로 이 장소 이름인 와이탄을 써줄게요. 이 위에다가 붙여줬어요. 라벨로 글자들도 뽑아줬어요. 이제 짧게 일기도 써주고 오겠습니다. 일기 써왔고 여기에도 추가로 라벨을 붙여줬어요. 이제 이 별만 좀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도시 느낌이 잘 나게 실사모조지들이랑 이런 사진들 많이 붙여줘서 꾸며줬습니다. 이 유리님 스티커 표정이 되게 밝아서 신나는 여행의 분위기가 잘 담긴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 꾸며볼게요. 제가 둘째 날에 예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가 중국 전통 정원 같은 곳인데 아주 중국의 느낌이 나는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의 스티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뽑아온 건데 붉은 조명으로 쫙 깔아둬가지고 엄청 화려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완전 홍등의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스티커들도 가져왔거든요. 이것들은 선물을 받은 거라서 정보는 없는데 전통복을 입고 있는 스티커들을 써주고 싶습니다.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야경이 화려했어서 이 낮의 온도 작가님의 스티커도 가져와 봤습니다. 얘를 깔아봐야 되나? 지금 요거를 쓸지 요거를 쓸지 고민이거든요. 요거는 좀 일본스럽기는 한데 요 사진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거는 요거보다는 요거라서 얘를 한번 대볼게요. 중국 스티커들은 칼선이 진짜 대단합니다. 칼선 정교한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이 친구는 여기에 붙여줄게요. 이 폭죽 그래픽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것도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붙여주고 싶은데 너무 예쁘다 진짜. 벚꽃 시즌은 아니었지만 꽃으로 주변을 꾸며줄게요. 요거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얘도 이 스티커를 마저 써볼까요? 너무 예쁘다. 인스타에서 이런 샤오홍슈 스티커로 다꾸 하시는 분들 보면서 감탄만 하고 침 흘리면서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직접 해줘 보니까 너무 재밌다.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이 우산. 이것도 붙여볼게요. 저는 여기 가면 왕홍들이 많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왕홍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밖에 없었어요. 왕홍 언니들 하루에 1억 번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여기 배경이 너무 까만색이면 어색하니까 이 분홍 꽃들을 붙여주겠습니다. 약간 밤하늘에 벚꽃이 흩날리듯이 진짜 예쁘다. 딱 제가 갔던 예원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도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스티커들이 샤오홍슈 어플을 깔아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귀찮아서 도전을 안 해봤는데 사봐야겠어요. 너무 예쁜데? 일본어들도 붙여줍니다. 너무 재밌다. 칼선 대박이죠? 요것도 완전 중국 느낌이라서 좀 써줄게요. 요런 거. 딱 제가 찾던 느낌이에요. 리본도 붙여주고요. 너무 예쁘죠? 이런 홍등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볼록이 스티커라서 평소에 잘 못 쓰는데 요거는 특별히 여행 다꾸니까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연못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얘도 좀만 더 붙여볼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예원이라고 한자로 쓰려고 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게 생겨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런 거 써볼까요? 얘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멋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조금 위로 붙여서 할걸. 이런 거를 붙여볼까요? 완전 화려하죠? 그냥 누가 봐도 딱 중국 느낌? 이제 일기를 세로로 써보겠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세로로 적어줬습니다. 이미 많이 화려해가지고 붙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짜잘한 꽃만 조금 더 붙일게요. 그리고 이 다꾸에는 은박보다는 금박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이 금박 별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 포인트로 조금씩 붙여줄게요. 큰 조각보다 작은 조각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었어요. 화려한 불꽃놀이 스티커들도 많이 붙여주고 밤에 정말 예쁜 야경을 봤던 요 날의 분위기랑 딱 맞습니다. 이런 게 여행 닭구의 재미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상하이 가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록해 볼 거예요. 제가 음식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딤섬만 먹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엄청 다양하게 먹고 왔습니다. 이 사진들 쓸 거고 스티커는 제가 저번에 쉽게새서 주문을 할 때 이거를 제일 기대했었거든요. 총 9가지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귀여워요. 먹는 컨셉이어서 음식 테마 닭구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건 안 쓸 거고 얘랑 얘 둘 중에 하나 쓰고 싶은데 솔직히 얘가 더 귀엽긴 하거든요. 근데 음식 테마니까 이거를 쓰는 게 낫겠죠? 모조지도 골라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스듬하게 붙여보고 싶거든요. 이게 나을지 아니면 연한 테두리가 나을지. 이 연한 테두리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빠네 가족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오빠가 소개해주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 다 맛있었어요. 음식 먹으러 또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이 사진을 그대로 안 붙이고 테두리대로 잘라주겠습니다. 만두 귀엽다. 요거는 베이징 덕이었는데 오리 모양이 아니어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잘라볼까? 이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해주고 싶은데 통 오리일 때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완전 이상해. 그리고 요거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그리고 요거는 차지 티였는데 배경이 예쁘긴 하지만 요 손만 오려볼게요. 그리고 요거 영수증도 모양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것도 잘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웃겨서 보류를 해줄게요. 일단 요 영수증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음식 보니까 중국 또 가고 싶네요. 얘도 붙여줄게요. 처음에는 이 큰 다이어리를 어떻게 채워줘야 되나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붙이게 돼서 더 재밌습니다. 요것도 붙일게요. 얘도 마저 붙여야겠다. 저 아까 몰랐는데 이게 떼질 때 잘렸나봐요.
왜 잘렸지? 해피냥데이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이 만두 소녀 꼭 붙여야 될 것 같아. 딱 붙여줘야겠다. 이거는 여기 이런 빨간색 포인트를 추가해서 중국의 분위기를 내보겠습니다. 일본어지만 멀리서 보면 티 안 나요. 여기 밑에가 너무 허전해서 이 모기향 마테를 붙여볼게요. 귀엽다. 이런 한자도 좀 잘라볼게요. 한자를 추가해줘야 중국 느낌이 조금 더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 글자 키스컷으로 여기에 제목을 좀 붙여볼게요. 얼추 꾸며줬습니다. 라벨도 붙여줄게요. 상하이에서 꼭 먹어야 될 게 게 요리라고 하는데 저는 상하이에서 게살 샤오롱바오랑 게살 국수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게 살을 엄청 많이 넣어주시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다. 이 베이징 덕은 사진은 차마 못 붙이겠고 글씨라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꾸며줬으니까 일기로 채워주고 오겠습니다. 일기 썼습니다. 이제 이런데 빈칸만 조금 더 꾸며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만두 좀 더 붙여주고 반짝이도 좀만 붙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먹은 음식을 기록해줬어요. 이번 여행에서 음식이 다 맛있었거든요. 꾸밀 때 그 음식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상하이 근교에 있는 주가각이라는 전통 마을에 갔던 거를 기록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가져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2개는 티켓이었고 요거는 팜플렛이에요. 여기가 수향마을이라고 해서 전통 가옥으로 꾸며진 되게 예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느낌이 나면서 자연풍으로 꾸며줘 볼까 합니다. 일단 이 티켓은 붙이고 싶고 스티커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갔던 곳이 딱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이거를 붙이고 싶긴 한데
얘도 붙이고 싶거든요. 뭔가 시골 소녀 느낌이 나가지고 이 전통마을 느낌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받은 샤오홍슈 스티커들도 가져왔습니다. 모조지는 좀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챙겨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거를 대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붙여야 되나? 이거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를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혹시 몰라서 일단 살짝만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무들이 정말 많았어요. 막 버드나무가 진짜 많았거든요. 요거를 붙여주면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와, 칼선이 장난 아니다. 찢어질까봐 무섭네요. 와, 얘를 붙이고 싶은데 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마테로 꾸며줬고요. 여기 있는 주가각이라는 한자만 오려서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얘를 붙여볼까요? 이따가 붙여야겠다. 여기 있는 스티커들도 아까우니까 써줄게요. 중국 여행 닭구에 중국 스티커를 쓰니까 감성이 딱 맞네요. 그리고 요게 진짜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 찰떡이다, 이거. 그리고 금붕어한테 밥 주기도 했거든요. 금붕어도 몇 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조금 허전해서 나무발 마테를 붙여볼게요. 이 해바라기가 어울리려나? 귀엽다. 이 닭구도 붙이다 보니까 또 화려해져 버렸네요. 중국 닭구는 조금 화려해야 됩니다. 귀여워. 여기 있는 작은 한자도 안 쓰면 아까우니까
탈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겨우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일기를 짧게 써주고 올게요. 이렇게 짧게 세로로 일기 써줬습니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이런 것도 사왔거든요. 샤오홍슈 다꾸에서 이런 걸 많이 쓰시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을 겹쳐 붙이는 데코템이에요. 예쁘다. 이렇게 디테일을 더해줬습니다. 스튜어키스 컷 좀만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풍으로 꾸며줬어요. 중국에 있는 전통마을 느낌이 최대한 나도록 꾸며봤습니다. 금붕어도 붙이고 이 해바라기가 포인트가 돼줘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트래블러스 감성 살린다고 깔끔하게 꾸며줬었는데 갈수록 다꾸가 화려해졌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화려하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페이지니까 다시 좀 깔끔하게 꾸며줘 보려고 합니다. 기념품 샀던 영수증이고, 요거는 돌아오는 비행기, 그리고 북항맨션 가서 찍은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유명해진 곳인데 영화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노트도 사고 이 스탬프들도 찍어온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 스탬프를 다꾸에 써주고 싶어요. 얘를 잘라봐야 되나? 이 페이지를 찢어줬습니다. 얘도 다꾸에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티커는 요거 가져왔어요. 얘는 소소이 작가님 스티커고 뭔가 차분한 느낌으로 꾸며주고 싶기도 하고 제 사진 포즈가 요 친구랑 좀 비슷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모조지도 골라왔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려고 찢어줬습니다. 일단 오른쪽에는 이 영수증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통째로 붙이고 싶어요. 위아래만 조금씩 찢어줄게요. 이대로 붙여줄게요. 밑에 부분은 일부러 풀칠을 안 했어요. 이렇게 너덜거려야 스크랩 다꾸 같으니까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예쁘겠네요. 이 사진 붙이기 전에 밑에다가 이 마테를 깔아보겠습니다. 얘를 레이어드 해볼까요?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운 좋게 비상구석을 앉게 됐거든요. 이것도 떼서 붙이고 싶습니다. 떼질지 모르겠네. 여기로 옮겨줬습니다.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이 키스컷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반짝이도 붙여주고요. 제목을 써줄 말풍선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얼추 꾸며줬으니까 마지막 일기를 써주고 오겠습니다. 일기를 써줬습니다. 얘로 좀만 더 꾸밀게요. 핑크색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핑크색 조금만 붙이고 끝낼게요. 마지막 닫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옥황맨션이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분한 분위기의 스티커로 어울리게 꾸며줘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하이 여행 닫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요거 첫날 비행기 탔던 거, 요거는 카페 갔던 거 몽환적인 느낌으로 꾸며줬고, 와이탄 구경했던 거 도시 느낌으로 꾸며줬습니다. 둘째 날 예원 갔던 거 중국 느낌으로 꾸며줬는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동양적인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도 되게 귀엽게 잘 된 것 같아요. 주가각 마을 갔던 거 시골 느낌이 잘 나게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닫고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이 트래블러스 사이즈는 처음 써보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사진도 붙이고 스크랩할 것들 붙이다 보니까 이 큰 페이지가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여행 스크랩할 때 왜 이 사이즈의 노트를 많이들 쓰시는지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크랩할 게 많이는 없어서 사진을 많이 뽑아서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같이 어울리게 꾸미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여행을 닫고로 최대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행 스크랩 닫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